오늘은 12편으로 소상공인 유행 창업 실패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탕후루 점포가 많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탕후루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님으로부터 경영 상담을 요청받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12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늘 내용은 유행 따라 창업할 경우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와 이러한 실수를 예방했으면 해서 만들었으니 점포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쉽게 시청하실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설명은 네이버 글로벌 더빙 아나운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행 창업 실패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탕후루 점포 창업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탕후루는 중국 과일 사탕으로 산사 등의 과일에 설탕 시럽을 발라 굳혀 먹는 간식이죠. 유래를 보면 중국 송나라 황제 광종의 국웅 황귀비가 몸이 허약해 어떠한 약재와 시술로도 병이 낫지 않았는데 한 의원이 내린 산사를 설탕과 달여 식전에 먹으라는 처방을 따른 후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백성들 사이에 퍼져 사람들이 산사를 꼬챙이에 꿰어 팔기 시작한 것이 탕후루의 시초였다고 합니다. 베이징 등 화베이 지역의 대표적인 겨울 간식이었는데 최근에는 중화권 전역에서 즐겨 먹는 국민 음식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온 탕후루는 과일에 설탕, 물엿 등으로 만든 시럽을 얇게 발라 굳힌 길거리 음식으로 최근 프랜차이즈 창업 유행 업종이었습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 광고와 아이돌 챌린지 등으로 젊은 청소년에게 큰 인기를 끌고 프랜차이즈 창업이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동업종 점포의 최근 폐업 증가 이유를 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탕후루 프랜차이즈 점포가 하루 2개 폐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 카드사에 따르면 동점포 매출은 전년 11월 대비 30%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는 과일 자체에 당분이 많은데 설탕을 입힘으로써 과다한 당분 섭취로 청소년들의 소화비만과 당뇨 등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살찐 것을 좋아하는 청소년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사과 등 국내 과일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압박으로 수익성 악화도 한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업종 점포는 폐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유행 따라 창업하여 갑자기 점포가 증가하다가 단기간에 폐업한 사례는 많이 있죠. 가까운 최근에는 마라탕이나 흑색 버블티라는 것이 있었죠. 코로나19 사태 때에는 마스크 제조사들이 많이 생겨났다가 큰 손실을 보고 폐업한 기업이 많았습니다. 오래전에는 대합 소라 키조개 등 조개구이 점포가 크게 증가했다가 빠른 시일 내에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창업하는 분들께서 유행 따라 빨리 큰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창업하신 분들이 또 신속히 점포를 다른 업종으로 바꾸고 돈을 벌고자 합니다. 이를 한자로 바꾸면 강의자료의 조개구이가 됩니다. 지금 또 유행하는 업종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조개구이 하기 위해 그 업종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지난 여러 차례 강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점포형 창업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지 않으면 오래 생존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점포 업종으로 창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즐겁게 할 수 없고 멀지 않아 실증이 나면 힘은 배가 드는 것으로 느껴 창업한 점포를 오래 경영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창업하면 경쟁 점포와 비교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차별화되어야 하고 이는 핵심 역량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차별화와 핵심 역량이 없으면 경쟁사와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수익성 악화로 존립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점포 경영을 하며 자신과 고객이 만족하게 되고 나아가 타인과 사회에 기여하게 되면 큰 보람과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성공하신 소상공인이나 기업인 중에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사업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서 앞에서 말한 3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할 사항으로 동시효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미인으로 양귀비와 함께 서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씨가 연못에 비치자 그 아름다움에 반한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도 잊어버리고 강바닥에 가라앉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모가 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씨는 가슴앓이 병이 있어서 간혹 얼굴을 찡그리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수에 젖은 듯 눈썹을 찡그린 그녀는 더욱 예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동쪽 나라 못난 여인들인 동씨가 이를 따라했는데 오히려 더 못나게 보였다는 고사입니다. 이는 무작정 남을 따라했다가는 손가락질 당하고 빈축을 사니 자신의 충심을 지키며 당당히 행동하라는 교훈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사업 경영에도 적용됩니다. 무작정 따라하는 동시협인하며 조개구이하면 결국 실패할 확률만 높아집니다.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어 몰입할 수 있고 몰입해야
핵심 역량이 만들어지고 차별화된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이타심 발휘는 삶을 풍족하게 한다고 하니 이타심을 발휘하시며 행복한 인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12편이 늦었습니다. 13편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